전화 한 통 없던 하루 그냥 넘기셨나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밤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외로움이 이미 당신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을 마비시키고 삶의 의욕을 없애버리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외로움이 아닌 평온한 혼자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첫 번째 방법은 혼자 여행하면 외로움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라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내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 외로움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짐 하나 들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처음엔 두렵습니다. 말 붙일 사람도 없고 식당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혼자 길을 묻고 버스를 갈아타고 숙소를 체크인하고 식당 메뉴를 고르고 사진을 찍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과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몰랐던 자유와 여유, 내가 나를 챙기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충분히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존감을. 혼자 여행하는 노년은 쓸쓸한 노인이 아닌 자신을 회복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단 한 번만 떠나보면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강원도 춘천에 사는 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딸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빴고 집안은 조용했고 TV 소리만 키우고 살았습니다. 혼밥은 익숙했지만 혼자의 삶은 점점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70대 할머니의 혼자 일본 여행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최 씨는 기차표를 끊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숙소도 직접 예약했고 음식도 처음 보는 걸 시켜봤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 불안이 익숙해지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씨는 여행 중 사진도 찍고 혼자 박물관에 들러 유물 앞에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궁금해졌고 스스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나 혼자도 충분히 괜찮았구나. 이후 그는 계절마다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혼자 여행 간 거야. 그때 내가 날 다시 만났어. 노년의 외로움은 누가 옆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은 나를 다시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떠나십시오. 두려움을 끌어안고 낯선 길 위에 서 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당신 손을 다시 잡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두 번째 방법은 매일 정해진 루틴이 외로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 특별한 일 없는 하루, 정해진 약속 하나 없는 시간표 속에서 천천히 스며듭니다. 눈 뜨자마자 TV를 켜고 아무 목적 없이 인터넷을 뒤적이고 끼니 때가 돼서야 밥을 챙기고 밤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잠드는 삶.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키우는 최악의 생활 패턴입니다. 문제는 바로 리듬 없는 삶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없고 기다리는 일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건 곧 살 이유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우울증과 무기력이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감정이 텅 비고 하루가 무너진 사람에게 외로움은 파고들 틈을 찾아와 끝끝내 정신까지 잠식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외로움을 막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패가 바로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산책을 나가고, 몇 시에 커피를 마시고,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아주 작은 계획이지만 그 안에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따라오고, 감정이 살아나면 외로움은 뒷걸음칩니다. 루틴은 외로움을 차단하는 삶의 울타리입니다. 정해진 행동이 반복될수록 뇌는 안정을 느끼고 나는 쓸모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 작은 자존감들이 모이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자리 잡습니다. 혼자 있되 고립되지 않는 기술, 그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하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밥은 대충 때우고 씻지도 않고 달력의 날짜조차 헷갈릴 정도로 시간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몸은 굳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 판정을 내렸고 하 씨는 나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루틴의 힘이라는 주제를 보게 됐고 그는 일단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10분 스트레칭, 9시 아파트 앞 산책, 11시에 창가 정리, 점심 후 20분 독서. 처음엔 귀찮고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졌습니다. 산책 중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독서를 하다 재미있는 구절을 밑줄 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 씨는 말합니다.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루 계획표를 적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며 생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루틴을 만든 뒤 외로움이 고요한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나는 다시 내 삶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가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줄 나만의 리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루틴 속에 외로움이 자랍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정돈된 루틴은 외로움을 밀어내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를 정해보십시오. 작은 계획이 큰 위안을 만들고 정해진 움직임이 당신을 살려냅니다. 루틴이 곧 생명줄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에 과감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외로움이 오래되면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불러줘도 귀찮고 약속이 생겨도 핑계를 찾고 만남 자체가 피곤해지는 상태. 문제는 그렇게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문은 더 좁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말문도 막히고 결국 누구를 만나도 어색하고 서먹해집니다. 그렇게 사람을 멀리하면 삶의 감정은 메말라가고 그 틈을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늙어 외롭다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릴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 도서관, 구청 문화센터, 복지관, 작은 교회나 동호회, 내가 가보지 않은 공간, 몰랐던 프로그램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시작됩니다. 인사하는 법, 이야기 나누는 법, 다시 웃는 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 안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가운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들어설 자리를 잃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씨는 3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타지에 살며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목소리를 내는 날보다 안 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우편함에 꽂힌 안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대상 미술 기초반 수강생 모집. 김 씨는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날 복지관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김 씨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 어색한 분위기, 낯선 북과 물감. 하지만 옆자리에 한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요. 그 순간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김 씨는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의 맛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수업이 기다려졌고 점심시간에 335 모여 나누는 대화가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이젠 하루가 짧아요. 그 수업이 끝난 후에도 김 씨는 동기들과 함께 글쓰기 반, 걷기 모임, 독서 모임까지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음 달은 뭐 들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공감보다 관계에서 옵니다. 낯선 사람들 속으로 한 발 내딛는 용기,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는 사람만 만나며 좁아지는 인생을 벗어나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은 결코 많은 사람과 있는 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삶 속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익숙한 틀을 깨고 새로운 문을 여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4번째 방법은 외롭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순간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오늘도 연락이 없지? 나만 혼자인가?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고요한 하루는 곧바로 고통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외롭지 않으려는 그 절박한 발버둥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만 그 끝에 돌아오는 건 더 깊은 고립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할수록 비교하게 되고 비교할수록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손주가 찾아왔다는 말에 시들어가고 누구는 자식이 용돈 보냈다는 얘기에 위축됩니다. 그렇게 외롭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외로움에 사로잡혀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관계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할 일 하나, 오늘 마실 차 한 잔, 오늘 걸을 거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을 무사히 보내는 일, 그것만이 외로움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롭지 않으려는 강박은 인생을 쥐어짜게 만들고 감정을 억지로 조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하루, 혼자의 시간, 느린 템포 속에 스며드는 평화는 의외로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외로움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정 씨는 72세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외국에 정착해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쥐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텅 빈 메시지함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임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문화센터도 들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루를 보냈나 싶었고 일시적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되레 깊은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 씨는 달력을 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외롭지 않기 위해. 그날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마당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보다 나를 마주하는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한 달 뒤 정 씨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인데 외롭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가 고마워요.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끌어안고도 무너지지 않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병이 아닙니다. 살아있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는 싸움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연락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가 내 곁에 있었다면 괜찮은 삶입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을 잘 살아내면 외로움은 언젠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5번째 방법은 혼자만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불쌍하다, 쓸쓸하다, 외롭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혼자일수록 자유롭고 혼자일수록 강하며 혼자일수록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실을 모르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혼자라는 상태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밥이 맛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으면 조용하다고요? 그건 귀를 울리는 평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아침부터 밤까지 내 리듬대로 살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바로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같이 살아도 외로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 의무감으로 이어진 친구, 억지로 나가는 모임 속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라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일정,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 욕망과 감정을 검열 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자유. 이걸 제대로 누리면 외로움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인생의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 씨는 남편과 자식 모두 외국에 있는 상태로 68세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공포였고 저녁 식탁에 혼자 앉는 일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내가 나타나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식탁을 바꿨습니다. 혼자지만 예쁜 식기를 놓고 매일 다른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TV를 틀어놓는 대신 클래식 음악을 켜고 거실 한편엔 독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의미했던 하루가 기다려졌고 외로움이 사라졌으며 혼자인 삶이 자존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혼자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누가 같이 살자 해도 망설일 거예요. 이 평화와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는 혼자 제주도도 여행하고 유튜브로 뜨개질 방송을 하며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고립으로 만들 것인가,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오직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채우는가에 따라 외로움의 농도는 달라집니다. 혼자라는 건 당신 인생의 주도권이 온전히 당신 손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걸 누리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누려주지 않습니다. 혼자인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6번째 방법은 자원봉사는 타인보다 나를 위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힘든 사람을 돕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일. 하지만 정작 자원봉사를 해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위로받았다고. 타인을 위해 시작한 봉사가 결국 나를 살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마음속이 텅 빈 느낌입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듯한 고립, 무언가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무함. 그런데 자원봉사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내 손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그 깨달음이 외로움보다 강한 치유입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순간, 작은 봉투를 전달하는 그 손끝에서 어르신의 얼굴을 닦아주는 그 순간에서 나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존재감이 피어오릅니다. 게다가 자원봉사 현장에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웃음이 넘칩니다. 나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깊이 연결됩니다. 그 안에서 생기는 교감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다시 삶을 믿게 만드는 희망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박 씨는 70세 생일을 앞두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조차 무심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신문에서 노인 돌봄 자원봉사 모집 기사를 봤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안고 첫날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맡은 대상은 중증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지만 박 씨는 하루에 1시간씩 찾아가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박 씨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누굴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살았구나. 그 후 박 씨는 주 3회 봉사를 이어가며 건강도 회복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말합니다. 외롭다고 혼자 웅크리고 있었을 땐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니까 세상이 다시 나를 안아줬어요.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지는 나 자신입니다. 손을 내밀수록 마음이 채워지고 누군가를 안을수록 내가 일어섭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오해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단 한 번의 봉사가 당신의 외로움을 무너뜨릴 가장 따뜻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더라고. 카톡 알림은 울리지 않고 전화는 광고뿐이야. 오늘 하루 누구 얼굴도 못 봤어. 그냥 TV만 켜놨어. 외로움은 죽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지고 어느새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 끔찍한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개한 뜻밖의 5가지 방법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살아갈 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첫 번째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자식들 걱정,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조차 망설이고 결국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쓰지 못한 돈이 외로움을 더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써야 의미가 생깁니다. 특히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삶의 온도를 높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소비는 외로움과의 거리를 줄이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작은 소비 하나로도 마음은 금세 환해집니다. 예쁜 스카프 하나, 고운 머리핀 하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나를 향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결국 내가 소중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끼는 그 마음이 얼굴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꿔놓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이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6세의 이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만 벗삼아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연락도 가끔 오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하루 두 끼만 먹는 소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마음속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웃을 일도 말할 일도 나를 꾸며볼 일도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뿌연 안개 속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 앞에 걸려있는 실버 네일 체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1만 원이면 손톱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색도 입혀주는 행사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이 나이에 무슨 네일이냐는 마음과 나도 한 번쯤은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이 싸우다가 결국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손톱의 연한 분홍색이 칠해지고 손등에 로션이 발려질 때 처음으로 내 손이 이렇게 고왔던가 하고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트에 갈 때도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스스로를 위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근처 문화센터에도 등록해 그림을 배우고 계시며 작게나마 매달 30만 원은 무조건 나를 위한 소비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울컥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외로움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행위이며 나를 다시 사랑하는 선언입니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위해 지갑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두 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를 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가 생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라고 말하며 배우는 일을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은 배움을 멈췄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로 시작된 배움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뇌를 자극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행위입니다. 이 메시지가 외로움을 밀어내고 마음 한켠의 허전함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배움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익히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작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르는 연습도, 손글씨를 천천히 써보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같은 수업에 참여하는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은 어느새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생각의 틀을 넓혀주고 고립된 마음에 바람이 통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배우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4세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갑작스레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셨고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연락할 사람도 딱히 없고 바깥일도 없으니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추천한 스마트폰 사용 강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부끄러워서 거절하셨지만 딸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서툴러 창피했지만 옆에 앉은 또래 어르신이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가입했어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카톡을 보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 나 오늘 배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은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고 스마트폰 강좌 외에도 사진 편집 수업, 유튜브 시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에게 직접 만든 사진카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손주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습니다. 자그마한 미소를 띤 본인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배우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본인보다 더 늦게 배움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먼저 추천도 하신다고 합니다. 배움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 과정 속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 자리에 활력과 웃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작은 호기심 하나로 배움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세 번째는 매일 나가세요. 매일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안에만 머물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닫히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나가기 귀찮아서,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모레는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유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기분이 듭니다. 매일 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끈을 붙잡는 일입니다.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안락하지만 오래 머무르면 그 안락함이 굳어져 감옥이 됩니다. 익숙한 벽, 익숙한 침대, 익숙한 냉장고 안. 이 익숙함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무조건 나가세요.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슈퍼에 가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간다는 그 행동입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깥 풍경만 보는 것으로도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매일 나간다는 건 그 뇌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몸이 굳고 마음이 쓸쓸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공간, 똑같은 루틴, 똑같은 자극에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자극은 밖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 소리, 자전거 바퀴 소리, 공원의 풀 냄새,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감각이 살아야 마음도 살아납니다. 이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75세인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2년 가까이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만 내다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웃을 일도 줄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좋지만 하루에 30분씩만 밖에 나가보세요. 햇빛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 말에 조금 자극을 받은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앞 벤치에 10분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동네 마트를 들르고 꽃집 앞에 멈춰서 꽃을 구경하고 어느 날은 구청에서 하는 걷기 동호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가봤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시간은 20분도 안 됐지만 그 20분이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걷다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직원이 오늘 립스틱 색깔 예쁘세요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되었고 손에 작은 손거울을 꼭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면 운동화부터 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나간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워요. 돌아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네 번째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입니다. 노년은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냈는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무엇을 하며 웃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건 비싸니까 다음에 사야지, 이 나이에 뭘 해, 그 돈이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한 돈은 통장에 남지만 전략한 시간은 내 삶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경험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 혼자더라도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이 내 삶에 남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낯선 거리에서의 짧은 산책,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결국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물건은 언젠가 낡고 사라지지만 경험은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텅 빈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것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내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입니다. 시간을 풍성하게 채운 하루는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커피 한 잔도 밖에서 사 먹는 게 아깝다고 느꼈고 외식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렴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으로 하루를 보내고 특별한 날에도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자 마음 한구석이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웃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추억의 영화 상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단돈 2,000원이었고 커피 한 잔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문득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상영에 참여한 날 그는 1970년대에 봤던 흑백 영화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피어올랐고 그 시절의 설렘과 웃음이 가슴을 채워줬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두 분은 다음 영화 상영도 함께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매달 2번 그 상영회에 나가며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000원이 내 마음을 살렸어요. 돈을 썼는데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는 이렇게 마음을 살리는 소비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무언가 허전할 때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온기를 주는 소비,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소비가 진짜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잘 쓰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5번째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기에 수많은 기억이 얽혀 있기에 그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불편함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과감히 손을 놓아야 합니다. 관계도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고 대화가 단절된 관계는 썩어갑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나라는 존재도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말끝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 늘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이들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부담입니다. 그런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메꿔줄 다른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없을 때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세월이 길다고 해서 그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닙니다. 정작 지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은 몇 달밖에 알지 못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존중, 관심, 배려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뻣뻣해지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외로움은 더 짙어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관계의 연수가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건 고독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는 점점 고갈됩니다. 과거가 소중하면 기억 속에 담아두고 현재가 아프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잘라낸 인연 자리에 후회가 아니라 평안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차가운 돌덩이를 안고 사는 것보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2세로 오랜 친구 한 명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고 둘이 함께 보낸 세월은 그야말로 인생의 반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친구는 늘 본인의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여행 자랑을 했고 할머니가 말을 꺼내면 늘 끊거나 건성으로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50년이나 견뎠지?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익숙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친구의 연락에도 간단히만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동네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는 매주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50년 친구를 끊고 5개월 된 친구를 얻었는데 내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관계는 나를 아프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용기 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이어진 사람들 틈에서 자랍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나를 아끼고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덜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부쩍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에 치여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연락 오던 사람들은 뜸해지며 문득 거울을 보면 혼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깊고도 처절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고 친구에게 기대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더 깊어진 허무함 뿐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인간관계를 버려라입니다. 노년이 외로운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한 인간관계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 오랜 친구,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외로움을 해소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결국 그 안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를 찾던 자식들도 나이가 들수록 바빠지고 결국 부모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연락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며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나눴지만 노년이 되면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지고 어떤 친구는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며 어떤 친구는 연락조차 두절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을수록 상대가 멀어지는 순간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연락이 없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인연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여행 모임 등에는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인간관계를 붙잡고 있기보다 미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관계를 버린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까지 매달려왔던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써라, 아낌없이 써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돈을 나를 위해 과감하게 써야 할 때입니다. 노년이 외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쓰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라며 돈을 아껴둡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미래가 언제 올까요? 나중을 위해 아껴둔 돈이 결국 병원비로 사라지고 내가 즐기지도 못한 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작 내가 즐기지도 못하고 떠난다면 그동안 아껴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쓰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쓰게 됩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가 즐거운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아 떠나고 값비싼 한 끼 식사를 즐기고 관심 있던 취미를 배우십시오.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원하는 옷을 사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돈을 쓰면 내 삶이 단조롭지 않게 변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외로움은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에서 피어나는 것이지만 돈을 쓰는 순간 그 패턴이 깨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돈을 아끼며 사는 사람일수록 점점 움츠러들고 세상과 단절됩니다. 괜히 돈 썼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고 결국 평생 돈만 모으다가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나를 위해 일했지만 노년에는 내가 돈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주려 아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아끼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당신이 돈을 아끼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곳에 돈을 아낌없이 쓰십시오. 지금 돈을 쓰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무조건 만나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얼굴들과만 어울리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대화가 생기고 새로운 경험이 쌓이며 삶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점점 더 조용하고 쓸쓸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순간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관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헬스장이나 요가 클래스를 등록하고, 책을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에 나가고, 취미가 없다면 다양한 동호회나 문화센터를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한 번만 가보면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꼭 동년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혼자가 편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가 단절될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새로운 인연이 생기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면 무조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우울함이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그 순간 노년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나와라, 무조건 나와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침대에 누워 시간을 때우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외로움은 점점 깊어진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새로운 자극도 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갈 곳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둔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났고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무조건 집 밖으로 나와야 한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몸이 먼저 외로움을 만든다.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보지 않으며 신체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인간관계까지 멀어지면서 극도의 고립감이 생긴다. 이 상황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꼭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밖에 나오는 순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라. 매일 같은 길만 걷지 말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해보라.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전시회, 시장, 심지어 동네 작은 가게라도 좋다. 새로운 공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집 안에 갇히게 된다. 무조건 하루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유를 만들지 말고 그냥 나가라. 집에 있으면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진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반겨줄 것이다. 외로움을 없애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워라. 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멈추는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이 없고 똑같은 일상만 반복되면 결국 삶은 무료해지고 고립된다. 하지만 반대로 배움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배우는 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대화가 생기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다. 결국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의 차이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배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그대로 정지해버린다. 하지만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달라진다. SNS를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며 활동 반경을 넓힐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고립이 시작된다. 하지만 배우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또한 취미 활동을 배우는 것도 외로움을 없애는 강력한 방법이다. 그림을 배우면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고 악기를 배우면 연주 모임을 찾게 된다. 운동을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그것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배우기 시작하면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더 이상 외로울 틈이 없어진다. 더 나아가 배움은 자존감을 높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새로운 건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한계에 가둔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배우는 사람은 젊어지고 배움을 멈춘 사람은 늙어간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외로움이 시작되지만 배우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진다.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시작해보라.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6번째는 절대 도움받으려 하지 마라. 오히려 베풀어라. 입니다. 노년의 외로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예전처럼 부모를 챙기지 않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 주길 바라며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진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은 단 하나다.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피한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나를 찾게 된다. 결국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받으려 하느냐, 주려 하느냐의 차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주변에서 나 힘드니까 좀 도와줘. 왜 연락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매력적인가?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 그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 노년에 베푼다는 것은 절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옆집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누거나 후배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내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무엇보다 베푸는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다. 도움을 주는 순간 삶의 의미가 생기고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받았다면 이제는 줄 차례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7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준비하라. 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맞이할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젊었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커지면서 깊은 외로움이 찾아온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 인생은 끝난다. 오히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아직 멀었다라고 애써 외면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죽음만큼 비참한 것도 없다. 막상 현실이 닥치면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고립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부담만 남긴다. 반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고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재산 정리는 물론이고 장례 방식, 유언장 작성, 연명치료 여부까지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이런 준비를 하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내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유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어차피 언젠가 끝이 있다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용기가 생긴다. 하고 싶은 여행을 떠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하게 된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외롭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 편한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방법이다. 함께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롭지 않다. 노년의 외로움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정리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더욱 빛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외로움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고 깨부술 때만 해결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인간관계를 버리고 돈을 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집 밖으로 나가고 배우고 베풀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외로움을 뿌리째 뽑아내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남은 생을 후회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까? 인생의 끝이 외로움으로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도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조용히 스며들어 삶을 잠식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결코 피한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과 외로움에 갇혀 사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강력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간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혼자서도 맛있게 식사하기입니다. 혹시 밥을 대충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식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함께 먹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어울려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함께 밥을 먹던 배우자나 친구들도 점점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대충 한 끼 때우고 김치 하나에 밥만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식사 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나아가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대충 먹는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대충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맛있게 식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음식을 허투루 대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 먹는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깁니다. 그 순간 혼자 먹는 밥이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식탁을 아름답게 차려야 합니다. 대충 찬밥에 김치만 먹지 말고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를 준비하십시오. 비록 혼자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내고 좋아하는 반찬을 곁들이며 특별한 날처럼 식사를 즐겨야 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시간으로 식사를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평생 같은 음식만 먹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취미가 될 수도 있으며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는 순간 작은 성취감이 외로움을 밀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장소에서 혼밥을 즐기십시오. 꼭 집에서만 식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혼자만의 만찬을 즐겨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경험해보면 혼자라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을 소홀히 하면 결국 내 삶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맛있게 식사하는 법을 알게 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식탁의 손님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특별한 한 끼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 순간 혼밥은 더 이상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돈을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 쓰기입니다. 돈을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괜히 낭비했다가 후회할까봐 돈을 꼭 쥐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결국 내 인생은 돈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되고 정작 나를 위한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쓰일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집니다. 평생을 아끼고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돈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쌓아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삶을 즐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가치입니다. 노년이 되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좀 더 나를 위해 돈을 쓸 거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아끼며 살다가 결국 병원비로 모든 돈을 쓰거나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평생 희생하며 살다가 정작 내가 행복할 시간도 없이 떠난다면 과연 그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돈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끼는 데 집중할수록 돈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점점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삶이 훨씬 즐거워지고 경제적 불안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작은 사치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아끼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선물을 줄 차례입니다. 값비싼 외식을 해보거나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거나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보십시오. 이런 작은 사치가 삶의 질을 높이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 몸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을 아끼다가 건강을 잃으면 결국 병원비로 몇 배를 더 쓰게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노년에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행을 떠나고 좋은 공연을 보는 등 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경험들에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은 남기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움켜쥐지 말고 나를 위해 제대로 써보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 대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혹시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을 기다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길 기다리고 친구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다 보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학교, 사회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기존의 친구들은 바쁘거나 멀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부모를 신경 쓰지 못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드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는 순간 두 사람은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날 때 주저하지 말고 먼저 연락하십시오. 단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짧은 문자로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임이나 행사에서 가만히 앉아 누군가 다가오길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표현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런 모임 자주 오세요? 같은 사소한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찾아와 주었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내가 먼저 연락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점점 더 고립될 뿐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인연을 얻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오길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을 사랑하기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비교할 틈도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자식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재혼해서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아무 의미 없는 독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그들이 진짜 행복한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외로울 수 있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도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삶은 점점 초라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부정하면 할수록 외로움은 커지고 내 삶을 긍정할수록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내 집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고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고 가족이 많아도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행복은 절대 남과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로움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내 삶을 사랑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5번째 실천법은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여행 다니기입니다. 혹시 요즘 집과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언제입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할 때 가장 깊어집니다. 매일 같은 방에서 눈을 뜨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무료해지고 외로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는 순간 이 지루한 일상이 깨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여행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가 다시 살아나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행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반드시 멀리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의 바닷가, 가까운 산, 근처의 전통시장이나 문화유적지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뇌는 자극을 받으며 신선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의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떠나는 것이 두렵다면 여행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소규모 여행 모임이 많으며 인터넷이나 동네 커뮤니티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떠나는 여행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되고 여행지에서의 대화와 경험이 평소보다 훨씬 풍성해집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행을 위해 걸어다니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즐겁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집이 제일 편하다며 여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이 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편안함이 곧 고립이 되고 외로움이 됩니다. 반면 한 번이라도 여행을 떠나 본 사람은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얻는 신선한 자극이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새로운 만남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6번째 실천법은 자신만의 힐링 플레이스를 찾아두기입니다. 혹시 외롭거나 답답할 때 무작정 집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늘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매일 같은 방에서 TV를 보고 같은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더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단조로운 일상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힐링 플레이스를 찾아두는 것입니다. 힐링 플레이스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나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네 공원의 벤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도서관의 한 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박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만의 힐링 플레이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연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까운 공원, 강가, 산책로, 바닷가 등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자연 속 공간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거나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를 떠올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카페, 추억이 담긴 작은 골목, 어릴 적 다니던 도서관 등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공간에 가면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문화센터, 미술관, 북카페, 조용한 사찰 등 내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에서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면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간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만 갇혀 있으면 점점 더 우울해지고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힐링 플레이스를 찾아두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곳으로 가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해줄 공간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실천법은 평생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입니다. 혹시 요즘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생각이 굳어지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며 결국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습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이 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젊음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사고력이 향상되고 악기를 배우면 감각이 깨어나며 운동을 배우면 몸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즉,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이제 와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핑계로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삶의 재미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워야 할 이유가 됩니다.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요리나 미술을 배울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며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몸으로 익히는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만남을 만들고 새로운 만남이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즐겁고 배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는 억지스럽지 않아 오래 지속됩니다. 노년에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가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 세상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외로움은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홀로 있는 시간을 불행이라 여기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자유라고 느낍니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나를 위한 힐링 플레이스를 찾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진 돈 다 썼다. 남편 병원비로 다 날렸다. 이 나이에 내가 돈 써서 뭐해?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당신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깊게 만드는 원인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나조차 나를 챙기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가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쓰지 않는 데 익숙해진 삶입니다. 그러는 사이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1세 김분자 씨는 그렇게 외로움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을 지키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 병간호에 남은 노후 자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은 쭈글쭈글, 머리는 뿌옇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냥 누구 엄마로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날 그는 용기를 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초로 나를 위한 화장품을 샀습니다. 48,000원짜리 립스틱 하나. 계산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내가 미쳤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본 순간 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여자다. 이후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혼자서도 카페에 가고 꽃집에 들러 좋아하는 3개의 국화를 샀습니다. 월세 내듯 매달 10만 원을 나만을 위한 계좌에 따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엔 그 돈으로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영화관, 목욕탕, 북카페. 혼자라서 쓸쓸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돈을 안 써서 외로웠던 거였어. 김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표정은 부드러워졌으며 주변에서도 요즘 참 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위해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혹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끝끝내 자신에게 돈을 쓰는 걸 죄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남에게 쓰는 돈은 책임이고 나에게 쓰는 돈은 존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수백만 원 드리면서도 내 얼굴 주름을 위한 크림 하나 사는 건 망설이고 손주 옷 사는 데는 아낌이 없으면서 내 속옷 하나는 몇 년째 그대로라면 그건 외로움을 자초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돈은 관계를 지탱할 수도 있지만 무너진 자존감을 되살리는 유일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소비가 삶을 바꿉니다. 내게 어울리는 머리핀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이름이 적힌 명찰, 나만을 위한 티셔츠. 이 사소한 것들이 바로 외로움의 틈을 메우는 진짜 위로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더 이상 아끼지 마십시오. 남을 위해 살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은 오직 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돈은 아직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써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통화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톡에 익십만 4일째 이유도 모른 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관계를 붙잡고 싶지만 나만 매달리는 것 같아 더 외롭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애써 유지하려 했던 관계가 무너질 때 그 허탈함이 외로움을 낳습니다. 더 끔찍한 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상처 주는 관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이 결국 나를 더 깊은 외로움의 구덩이로 밀어 넣습니다. 67세 김모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구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늘 자신의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해놓고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김 씨가 아프다고 말해도 그 나이에 뭐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 씨는 서운함이 쌓여도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사람이라도 있어야지라는 생각에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식 집으로 들어가며 앞으로는 전화 자주 못 받을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매일 받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기분 나쁜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붙잡혀 있었던 것임을.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관계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노인은 관계가 생명이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생명을 살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인연, 피곤한 만남, 의무적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건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고통입니다. 관계를 놓는 건 버림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당신을 무겁게 합니다. 함께 있어도 지치고 전화 한 통이 하루를 망치게 만든다면 그건 끊어야 할 신호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 말 들어가며 누군가와 억지로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과만 연결되어도 충분합니다. 수십 명의 얕은 인연보다 자신과의 진한 관계가 외로움을 막는데 훨씬 강력합니다. 적막한 시간이 두려워도 그 안에서 진짜 나와 마주하는 법을 익히면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이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 때 진짜 외로움은 당신에게서 도망칩니다. 관계의 끈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매일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식이 떠난 뒤 내 하루는 멈춘 시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젠 아무 의미 없다. 난 그냥 남겨진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말을 되뇌는 순간 삶은 철창 없는 감옥으로 바뀝니다. 떠난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끊기고 내 안엔 텅 빈 고독만 남습니다. 가장 무서운 외로움은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없는 사람만 그리워할 때 생깁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박봉래 씨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미웠고 때로는 싸웠지만 아침에 눈 뜨면 맞은편에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박 씨의 삶은 그대로 정지됐습니다. 밥을 할 이유도 외출할 이유도 사라졌고 그는 남편이 쓰던 방 한쪽에 앉아 매일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나가 살고 친척들도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집 앞 경로당에서 복지사가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답답하시죠? 노래교실 한번 나오셔야죠.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노래야, 내 사람이 떠났는데. 하지만 복지사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 말을 걸고 김치도 놓고 갔습니다. 결국 미안한 마음에 한번 노래교실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똑같이 떠난 사람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도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자식과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고 누군가는 남편의 제삿날도 잊어버릴 정도로 치매 초기였지만 그들은 함께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매주 2번씩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수건을 챙겨주고 귤을 나눠주는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 근처인데 버스 같이 타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몇 달 뒤 매일 아침 함께 시장 가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떠난 사람만 붙잡고 있었지? 내 옆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 떠난 사람보다 내 곁에 남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난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고 연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들이 당신의 외로움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사진을 꺼내보며 전화벨이 울릴까 귀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당신을 위해 국 한 그릇을 나누는 이웃, 걱정된다고 문을 두드리는 복지사, 웃으며 인사해주는 시장 아주머니는 외면당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이미 잃은 사람을 향해 감정을 퍼붓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온기를 외면할 때 생깁니다. 남은 인생은 죽은 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죽은 남편, 떠난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밥을 나누고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위로이고 생명입니다. 떠난 이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말을 걸어준 이웃의 목소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진 속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미 그 사람은 당신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당신이 먼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돌보지 않아서 외로운 거였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 조영자 씨는 몇 년 전까지 자주 쓰러졌습니다. 아침밥도 대충 때우고 외출은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늘 부스스했고 손톱은 까맣게 때가 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방치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연락도 뜸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되었고 그 질문은 하루 종일 외로움이라는 회초리로 자신을 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가 경악했습니다. 퀭한 눈, 굳어버린 인상, 떡진 머리. 자신이 마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고립 노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조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나를 챙기자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한 건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정리된 옷을 꺼내 입었고 그 다음은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자 거울 속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 씨는 이후 동네 건강센터의 체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뻣뻣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주변 사람과도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꼭 챙겨 먹고 주 1회 목욕탕도 가고 가끔은 동네 꽃가게에 들러 가장 마음에 드는 꽃을 한 송이 사서 집에 꽂아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스스로 챙기니 외로움이 찾아올 틈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네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챙기는 습관이 외로움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타인의 부재에서 찾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을 허투루 때우고 운동은커녕 거울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방 안에만 갇혀 지내면 외로움은 반드시 깊어집니다. 스스로를 챙긴다는 건 단순한 외모 관리나 식사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정성껏 다뤄줄 때 타인에게도 나를 소중히 대하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내면의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힘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나를 챙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10분이 외로움을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로션 한 번 바르지 않은 얼굴은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기지 않은 식탁은 마음마저 굶주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외롭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챙기면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도와주겠어요? 73세 이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넘게 혼자 지냈습니다. 자식은 미국에 가서 명절마다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병들거나 요양원에 가고 어느 순간 하루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V 소리만 하루 종일 울리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생명의 징후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3년째 그는 마음까지 병들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구나. 나는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구나. 그게 매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 복지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마을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어이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봉사는 무슨 봉사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도시락 배달이라는 말이 마치 세상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는 느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며칠 후 그는 조심스레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노인정,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고마워요. 얼굴 보니 좋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는 도시락을 건넨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렇게 사람 얼굴 봐서 참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이정임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타인을 위로하러 간 줄 알았는데 정작 위로받은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매주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시간 맞춰 일어나고 옷차림을 챙기고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일상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5번째 방법은 자원봉사는 타인보다 오히려 나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이 이제 사회에서 역할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는 강력한 반전입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물론 감사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 또한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결국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내 마음에 따뜻함을 심어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특히 노년기에 느끼는 외로움은 무력감과 쓸모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원봉사는 그런 감정을 정면으로 부수는 도구입니다. 거창한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끼 나르는 일, 장 보러 같이 가주는 일,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도 충분합니다. 단 몇 시간의 봉사활동이 하루 종일 TV에 기대 사는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챙기면서 오히려 나를 치유하게 됩니다. 타인의 미소를 보며 나도 웃게 되고 감사 인사를 들으며 나의 존재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따뜻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 순간이 자원봉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 내 외로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배워? 이제 다 늙어서 뇌도 굳었는데. 74세 박정순 씨는 평생 배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 셋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남편 뒷바라지에 집안일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낼 때는 나는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자기 위안을 삼았지만 사실은 글을 못 읽는 수치심에 항상 눌려 살았습니다. 병원 진료표도 읽지 못했고 ATM 사용법도 몰라 늘 창구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복지관에서 노인문예교실 홍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와서 공부해서 뭐해?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종이를 찢지 못하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칠판 앞에 앉은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땀이 났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순간부터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겁은 두고 오셨어요. 첫날은 가나 다 쓰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핸드폰 문자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순아 사랑해라는 손주의 문자에 나도 사랑해라고 직접 답장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배움을 시작하고 나서 그의 하루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봉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안전해졌고 사람들과 대화도 자신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6번째 방법은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스스로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늙었고 쓸모없다는 자기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집니다. 글을 몰라 TV 자막을 못 읽고 스마트폰을 몰라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세상 흐름을 몰라 대화에 끼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됩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다는 확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노년에 시작하는 배움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외로움을 밀어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모르는 것을 묻는 용기, 그리고 배운 것을 써보는 자신감이 삶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외로움 대신 설렘이 자리합니다. 한글 공부든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그림 그리기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발 내딛는 용기입니다. 배움의 길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배움 앞에서 늙음은 변명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지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배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